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특강 2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경우, 영재학교 입시에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꼭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영재학교 입시 준비하시면서 자기소개서는 좀 정성을 들여서 한번 써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영재학교 입시는 워낙 어린 학생들이 도전하는 입시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학생들 혼자서 좀 자소 쓸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아마 영상은 부모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부모님들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좀 많이 듣고 본인들이 한번 직접 어렵더라도 시도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해 나가는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자소서를 아직 시작하신 분이 계신지 아니면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소서 쓰면서 과연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예년에 여러분 선배들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가장 어려워했던 거는 소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쓸 게 없다. 쓸만한 거리가 없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학생들도 보면 본인은 쓸 게 많다고 쭉 모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쓰기 좀 곤란한 것들이 많은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쓸 게 없다고 한 학생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막상 쓸 게 많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영재학교 자기소개서가 요구하는 항목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사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 영재성을 보여줘라, 재능을 보여줘라, 수학과학적으로 본인의 창의성을 표현해봐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대로 이해했어도 정말 쓸 게 없는 학생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그럼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남은 기간에라도 자기가 자소서에 쓸 수 있는 소재들을 더 찾아보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활동을 좀 발전시켜서 만들기라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거나 적어내거나 백지를 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기보다는 본인이 적을 게 있긴 한데 그게 적을 수 있다는 그 소재가 될 만한 거라는 걸 잘 모르거나 아니면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으로 잡은 게 바로 이겁니다. 영재성 사례가 없다면.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본인이 영재성을 나타낼 만한 아니 또는 본인의 어떤 특별한 재능을 나타낼 만한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이겁니다. 그 지난 2019학년도 8개 영재학교들이 자소서 항목 중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영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서울과거 보면은 여기 학교별로 키워드가 뭔지 한번 좀 제가 짚어드릴게요. 서울과거는 자 특히나 잠재력을 보여줘라. 경기과거는 창의성을 보여줘라. 자 한과형은 재능, 대우과거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 그 다음에 대전과거는 영재성, 그 다음에 광주과거는 성장과 변화, 세종 과학예술영재학교죠. 재능, 그 다음에 인천은 영재성.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아 나는 이거 써야겠다 이게 딱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여기 나온 단어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창의성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영재성도 그렇고 뭔가 대단한 걸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쵸?
네,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잘 쓰시려면 자, 그런 느낌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게 오늘 강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을 버리고 과연 뭘 써야 되느냐? 뭘 찾아봐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특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영재성보다는 특성을 찾자. 여러분, 영재성에 기준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영재성은 과연 뭘까요? 네, 뭐 앞서 나왔던 특기라든지 창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영재성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지만 그 부담이 상당 부분 좀 오해해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그 합격에 필요한 수준보다 과대 포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영재성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 찾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소재는 나한테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뒤에도 적었지만 뭐 자기 스스로 어떤 공식을 만들었다 또는 뭐 실험을 설계해서 뭐 어떤 이론을 증명했다 또는 내가 배우지도 않은 어떤 법칙을 혼자 발견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뭐 영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인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소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아주 가끔은 진짜 이런 소재 쓰는 선배들도 있었어요. 자기소개서에. 예, 진짜 근데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합격한 대부분의 다른 선배들은 과연 어떤 소재를 썼느냐? 그게 바로 자신의 특성이었습니다. 밑에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적어봤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19학년도 이제 영재학교 신입생이 될 여러분들의 선배인데 그 남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집에서 뭐 여러분들처럼 경시대 무슨 고난도 문제풀이 수학과 문제풀이에만 열중했던 학생이고 중학교 동안 내내 뭐 탐구나 과학 실험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제대로 된 걸. 그러다 보니까 쓸 게 없는 거죠. 문제만 풀고 성격도 또 좀 소심한 편이라 예, 그 말도 잘 안 하고 예, 그 자기 의사표시를 이렇게 명확히 하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고심고심 하다가 이 학생이 결국엔 찾았던 게 뭐였냐면 자기가 좋아했던 물리 과목에서 자기가 했던 공부 과정을 적은 거였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 공식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기 위해 평소 식을 유도해 본 경험들을 소재로 적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보면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주 특별한 활동은 아니었어요. 이 학생이 그 유도했던 물리 공식들이 뭐 아주 특별한 공식도 아니고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예를 들면 뭐 2분의 1 MV 제곱 이런 것들이었고 물론 그런 게 뭐 교과서에 그런 유도 과정이 다 나오진 않죠.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다른 책을 좀만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들이고 대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유도 과정들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소재를 통해서 이 학생이 자신의 특성을 드러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특성일까요? 예, 나는 물리를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공부들이 나왔고 예, 이런 것들이 이 학생의 수학 또는 물리적 예, 특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학습적인 특징, 특성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보고 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이거 별거 아닌데? 나도 이런 소재는 나도 있을 것 같은데? 또는 뭐 이 정도가 영재성이 될까? 이런 걸 영재학교 자기소개서에서 쓰면 영재 경쟁력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적은 건 그 소재를 어떤 거를 어떻게 찾았다라는 대략적인 내용만 적은 거고 실제로는 그 디테일하게 실제 자소에는 어떤 물리 공식을 어떤 식으로 내가 유도해 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우고 느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사실 이런 내용까지가 다 포함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 디테일이 잘 들어가면 사소한 자기 일상의 공부 과정이지만 자기 특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거나 또 잘하는
과목, 수학과학이겠죠. 수학과학 중에서도 특정 어떤 단원이나 영역들에서 기본적으로 소재 목록을 좀 적어보는 걸 시작해야 된다. 그럼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뭐 특별히 좋아하는 영역 없는데요. 잘하는 영역 없는데 그냥 골고루 다 좋아하고 골고루 다 잘하는데요. 뭐 물론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 본인의 영화는 본인의 그 중학교 생활이라는 영화는 전체적으로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굴곡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영화 예고편 보면 그 실제 영화보다 엄청 막 스펙타클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 영화에 없는 장면을 넣거나 막 과장해서 예, 장면을 새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좀 밋밋하다고 느끼는 자기 공부 과정 또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면 그렇게 좀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개는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특성은 자기 소재, 자기 생활에서 자기가 겪었던 자잘한 일들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소재들은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 내용을 제가 밑에 좀 적어 놨습니다. 제목이요. 기억보다는 자료를 찾자. 이렇게 제가 적었거든요.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 보통 우리 학생들 자소 쓴다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일단 뭔가를 막 떠올리면서 문장을 써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지만 자소는 절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냐? 자, 소재를 찾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소재를 찾는 과정이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손과 발로 자료를 찾아 나서는 그런 분주한 활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기본이고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공부했던 과정에서 뭐 허다못해 자기 뭐 연습장이나 노트 또는 교과서에 해놓은 메모 또는 뭐 과제하려고 또는 뭐 대회 이렇게 제출하려고 만들었던 뭐 이제 산출물 컴퓨터 파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자료가 되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중학교 생활 동안에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또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지만 자기소개서 쓸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누구나 쓸 수 있는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만 쓸 수 있는 어휘, 자기만 쓸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중학교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공부 과정을 소재해서 배제하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 어떻게 해 오셨어요? 뭐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 별거 없어요, 선생님. 그냥 학교, 학원,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숙제하고 학원 선생님 강의 듣고 문제 풀고 틀린 거 오답 다시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선생님 거기서 과연 무슨 영재성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활동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시간을 다 제껴버리면 여러분들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과정, 학원이건 집에서건 문제풀이 했던 과정, 그 과정들에서 본인만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장면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그럼 어떻게 찾냐? 그 자세한 소재 목록 작성 방법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소재 없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쩌면 영재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주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해왔잖아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소소한 얘기들 하나하나는 별게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목록화해서 적어보면 나중에는 그게 진짜 자기 특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소재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특성에서 본인도 몰랐던 본인의 영재성이 표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게 뭐냐, 이제 내가 중학교 생활에서 기억나지 않지만 찾을 수 있는 나의 생활의 파편들이죠. 예, 자소서 소재들, 어떤 거 내가 어떤 자료들 좀 찾아봐야 되고 어떤 자료들 정리해야 되나, 뭐 책꽂이가 됐든 뭐 학교 사물함이 됐든, 또는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같이 했던 어떤 활동 기억이 안 나서 친구들한테 막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동아리 선생님한테 뭐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자료 준비 태세를 취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 자료들 갖고 이제 어떻게 소재 목록을 써 내려가는지, 조만간에 금방 찾아올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